오늘 사회문화 요거 답품 36쪽까지 숙제였는데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 맞아. 네, 사회문화 자체가 엄청 시간 어택이 엄청 큰 그런 과목이라 가지고 사실 문제나 이런 개념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킬러나 이런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 일단은 존재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앞쪽에서 최대한 시간을 좀 빨리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조금 알려주려고 할게. 내가 했던 방법은 키워드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런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줄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분류한 다음에 그 키워드에 맞는 거를 이제 선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조금 빨리 이렇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 그러면 일단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옳은 거를 먼저 찾아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지? 크게 관점만 따지면 세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관점을 두 개로 또 묶어보면 거시, 미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거시 관점에서는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관점을 뽑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라든지 안정, 기능을 유지한다라든지 결속을 위한다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기능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제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층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특정 계층의 합의 이런 말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때 갈등론의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립이라든지 이런 갈등 이런 어쨌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 바꾸려고 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갈등론이라고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미시적 관점에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제 크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어쨌든 합의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키워드들이 나온다면 그런 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볼 수 있어. 상황 정의 아니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또는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문제로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 윗글을 보면 인간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시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거시론적인 관점에서도 기능론, 갈등론이냐를 분류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능론으로 볼 수 있겠지? 선지 5개 중에서 기능론에 해당되는 걸 보면 4번의 키워드가 스스로의 균형, 사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키워드가 나온다, 그지? 그러면 사회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 전체의 관점이라서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유지를 한다라는 키워드에서 기능론인 것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분류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훨씬 더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 오늘은 이렇게 사회문화 답품과 함께 사회문화 문제를 어떻게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사회문화 답품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